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지학사의 1단원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문에 제시된 천원이라는 작품의 제재 개간을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인데요, 여러분. 수필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수필은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 겪은 일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교훈과 깨달음을 전하는 갈래를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은 당연히 경험적이고 교훈적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의 진솔한 감정과 표현이 잘 드러나는 것도 수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천원이라는 글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위로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끔 그런 때가 있다. 나 스스로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기분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우울한 때 그 할머니를 만난 게 딱 그런 때였다. 기분이 땅굴을 들어간다라는 것, 파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 기분이 진짜 아래로 계속 수직낙하하는 떨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무척 우울한 상황에 처했었나 봐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온종일 반 애들이랑 웃고 떠들며 학교 생활 잘하고 집에 가던 길이었다. 평소보다 잠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렇게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길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던 나는 갑자기 몸의 피곤함이 몇 배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왠지 집에 가기 싫다는 삐딱한 마음과 집에 가고 싶다는 지친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혔대요. 자, 무엇인가 나의 기분이 이렇게 만든 뚜렷한 원인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한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죠. 피곤하고 지친 데다가 반쯤 잠에 취해 몽롱했다. 우울한 걸 넘어서 이유 없이 짜증이 날 지경이었지만 졸린 탓에 나 스스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누군가 내 손발에 족쇄를 채워놓은 것 같다. 무언가 되게 무겁고 억압받는 느낌, 뭔가 우울한 느낌을 엄청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멍하게 우울하게 앉아 있으니까 눈앞으로 할머니 두 분이 지나가셨는데 한 분이 보라색 잠바를 입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한 할머니께서 보라색 잠바를 입은 할머니께 그냥 가던 길 가자며 팔을 잡아 끄셨다고 합니다. 자, 보라색 잠바를 입은 할머니는 뭔가 나를 봐서 그러셨는지 걸음을 멈췄다고 한 상황인 거죠. 몽롱한 정신으로 아무 생각 없이 두 분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걸음을 돌려 나에게 다가오셨다. 자, 보라색 잠바를 입은 할머니께서 학생하며 나를 부르시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1,000원짜리 지폐를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1,000원이요. 그냥 단순한 돈의 의미가 아닌 거죠. 할머니와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내가 힘이 없어 앉아있는 모습이 그냥 안타깝고 위로를 전하고 싶으니까 뭐라도 주신 거죠. 이 1,000원은 뭔가 위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맛있는 것 사 먹으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돈을 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딱 글쓴이만한 손녀가 있으시다면서 그냥 받으라고 하셨답니다. 자, 내가 너무 막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위로를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해주면 마음이 울컥하고 찡해질 수 있죠. 우리 이런 것들에서
그 작가의 이 서술 글쓴이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여전히 조금은 멍한 정신에 찡한 마음에 그리고 더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결국 그 돈을 받았고요. 사람들이 시선이 막 신경 쓰여서 막 펑펑 울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마음이 울컥해서 조금씩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 울컥하는 느낌이 있었고 지쳐있는데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힘내라는 말 같은 것보다 훨씬 따뜻한 거요. 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그 1,000원으로 맛있는 걸 사 먹진 않았고요. 힘들 때 보고 힘낼 거라고 고이 넣어둔 1,000원은 이것을 간직했나 봐요. 내가 미래에 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간직을 했었나 봅니다. 지금도 내 방 책장 위 지갑 안에 있다. 가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뻗어버릴 것 같을 때 그 지갑을 가만히 손에 쥐어보며 힘을 낸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1,000원을 고이 간직한 이유까지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네요. 어렵지는 않은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0원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가 잘 나타나 있어요. 경험은 어떠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죠? 내가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길 가는 할머니에게 위로를 받은 경험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쵸? 어떠한 정서를 느꼈나요? 뭔가 고마움과 동시에 울컥함, 따뜻함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처럼 경험과 정서를 담은 글을 쓰려면요. 감동을 느꼈거나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을 떠올려서 글감으로 삼는 것이 좋고요. 경험의 내용과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와 그때의 생각과 느낌을 최대한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을 쓰게 되면요. 자신이 겪은 일과 그때의 느낌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글을 쓰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읽는 사람들도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의 과정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험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경험을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을 자세하게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이때는 6화 원칙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개요를 작성해야 되고요. 처음, 중간, 끝의 구성에 따라서 글의 내용을 조직하게 됩니다. 글에 이렇게 개요를 조직하게 되면 글을 조금 더 매끄럽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개요를 바탕으로 글로 표현하면 좋고요. 이것을 바로 이제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고쳐쓰기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죠. 이렇게 완성된 글을 친구들과 나누어 읽고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문제를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와 같은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글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 되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몇 번이 되죠?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꾸미거나 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쵸? 무조건 독자의 흥미를 위해서 없는 내용을 지어내거나 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나가 1,000원을 쓰지 않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몇 번이 되죠?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받은 1,000원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나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1,000원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쓰지 않은 거죠.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